접촉성 피부염인 사람들은 메이크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접촉성 피부염과 민감성 피부의 베이스 메이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민감성 피부니까 뭔가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메이크업이 좀 문제죠. 아직 마스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덜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그냥 간단하게 선팩트나 쿠션 팩트로 마무리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민감성 피부이시라면 오히려 이 쿠션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 간편한 쿠션을 추천하지 않는지, 그러면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쿠션 팩트 하나 없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여자들의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무엇보다 정말 간편하고 또 촉촉하고, 그런데 커버력도 좋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피부가 민감한 경우는 이 쿠션 팩트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쿠션의 구조와 사용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액체로 된 파운데이션을 이 스펀지에 흡수시켜 놓은 상태죠. 이 파운데이션을 머금고 있는 스펀지에 이 퍼프를 이렇게 사용해서 접촉을 해서 피부에 바르는 형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에 있던 각질이나 피지, 세균 등이 퍼프에 묻어서 이 쿠션 패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안에서 딱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좀 높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통 팩트를 집에서도 쓰시지만 밖에서 수정 메이크업을 하는 용도로 특히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서 많이 사용하시죠. 이렇게 하나의 퍼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또 피부에 닿았던 이 퍼프가 팩트에 계속 스펀지에 닿으면서 접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또 외부에 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오염이 되기 쉬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쿠션 팩트가 공기 접촉이 많고 또 오염이 되기 쉬운 점을 보완하고 또 빠르게 밀착력 있는 커버를 위해서 좀 부가적인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성분의 개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피부에 자극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이 점도 민감성 피부에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시고 또 트러블이 잘 나지 않는 피부고 퍼프와 내부 관리도 깨끗하게 잘 하고 계시다면 그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민감해서 트러블이 자주 나고 접촉성 피부염을 겪었거나 또 피부가 약한 상태라면 피부과 전문의분들께서도 쿠션 사용을 중지하거나 점검해보는 방법을 권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쿠션을 한번 꺼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도 내 피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을 겪은 후에 이제 베이스 화장을 어떻게 할까 저도 고민을 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쓰던 쿠션을 좀 쓰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화장을 자주 하거나 진하게 하지도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쿠션을 한번 사면 짧은 시간에 다 쓰기도 조금 어려운 편인데, 쿠션 제품 자체가 오래 두고 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위생적으로 관리가 좀 어려운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제 성격상 퍼프를 자주 세척하는 것도 번거롭고, 그렇다고 매일 새로 사서 버리고 하는 것도 좀 귀찮고 쓰레기를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점도 좀 썩 내키지가 않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쿠션이 교체 주기가 되기도 했고, 쿠션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과 쿠션 팩트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방법, 파데 프리와 쿠션 프리로 베이스를 하고 있어요. 피부톤을 좀 밝혀줄 수 있는 토너 크림을 저는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제품들을 많이 찾으시면서 토너 크림이 정말 많이 출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아마 쓰고 계시거나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CC크림, 토너 크림 종류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시죠? 도대체 차이가 뭐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훑어볼게요. 먼저 파운데이션이랑 비비크림은 원래 목적은 전혀 달랐어요. 비비크림은 블레미쉬 밤의 약자인데 원래 메이크업 제품이 아니라 그 피부 시술이나 치료 후에 좀 붉어지고 자극을 받은 피부 재생과 보호를 도와주는 말 그대로 연고 같은 제품이었어요. 이 비비크림을 바르다 보니까 이게 잡티를 가려주고 붉은 걸 좀 가려주고 또 피부톤을 정리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비비크림을 메이크업 제품처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특유의 잿빛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좀 다크닝 현상도 있고 좀 제형이 도톰해서 좀 텁텁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점을 점점 보완해 나가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이랑 점점 비슷해진 제품이 되어가고 있어요. 파운데이션은 또 스킨케어 성분을 추가하고 있고 비비크림은 좀 커버력을 강화하면서 조금 점점 비슷해지고 있는데, 대신에 좀 파운데이션은 제형이 다양하죠. 하지만 성분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가벼워지면 조금 더 피부 톤만 밝혀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CC크림, 토너크림, 틴티드 선크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 틴티드 선크림은 선크림이긴 한데 그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베이지의 피부톤 컬러로 만들어서 피부톤까지 좀 가볍게
보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CC크림은 브랜드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컬러 컨트롤, 컬러 코렉션의 약자로 주로 알려져 있어요. 이름 그대로 피부 톤과 컬러를 보정해 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즘은 거의 토너 크림과 같은 기능과 또 이름으로 출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커버력과 지속력을 원하시면 비비크림을 쓰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커버력보다는 내 피부 자체를 그냥 베이스로 해서 자연스럽게 조금 톤이 밝아지는 보정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분들께는 토너 크림, CC크림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일상생활과 가벼운 외출에는 가급적이면 선크림만 바르려고 해요. 그리고 가벼운 약속이 있을 때는 톤업 크림까지 바르거나 비비크림을 사용하면서 좀 메이크업을 좀 가볍게 하고 있고요. 트러블이나 잡티는 컨실러를 사용해서 그 스팟만 커버해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감성 피부의 메이크업은 제가 영상 한 편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한 2-3개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이 그 첫 번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토너 크림과 비비크림, 컨실러 제품으로 가벼운 메이크업을 하는 모습과 수정 화장에 대해서도 가볍게 얘기를 드릴 테니까 계속 구독해 주시고 영상 봐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접촉성 피부염을 겪은 후나 또는 민감성 피부인 경우 이 쿠션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과 쿠션을 쓰지 않는 파데프리, 쿠션프리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화장품 만드는 엄마 채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